이 불확실성 회피가 강한 한국인이 얼마나 왜라는 질문을 안 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면 제가 보기엔 이걸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거 제가 전철역에서 찍은 건데요. 여러분들 이게 뭔지 아시죠? 그렇죠? 보신 적 있으시죠? 전요. 네, 여기 다 있어요. 저거를 교통정보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네. 저건 왜 있을까요? 자, 사람들이 전철의 플랫폼에 쓰자마자 저걸 보통 쳐다봅니다. 이러고 봐요. 그리고 저기 전철이 없으면 그리고 낙담해. 저기 전철이 딱 나타나면 그러죠. 여러분들이 저걸 아무리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어도 전철은 빨리 안 옵니다. 저건 전철을 빨리 오게 하거나 늦게 오게 하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냥 전철이 어디 오고 있느냐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알려주는 정보를 받았어요. 자, 그 정보 어디다 쓰셨어요? 네? 그 정보를 어디다 썼냐고요? 이걸 어디다 썼냐를 알려면 여러분이 이 전철을 어디에 전철이 있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행동이 얼마나 바뀌냐를 생각해 보면 되는데 실제로 바뀌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저건 쓸데없는 짓을 한 거예요. 아니요. 옛날에 저게 아예 없을 때 그러면 전철역에 쓰면요. 사람들이 뭘 했나 하면 시커먼 터널을 쳐다봤어요. 근데 그 표정이 안 좋아요. 왜냐? 시커먼 터널이잖아요. 하고 쳐다보면 오나 이러고 보는 거예요. 왜냐 거기 노란색 불이 뭐가 보이는 듯 하면 온다. 하다가 아니에요. 잘못 본 거예요. 그러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고 해놓은 게 이거예요. 이건 대국민 심리 서비스예요. 아, 진짜. 많은 사람들은 저 정보를 갖다가 자기가 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한 건 뭔가 하면 저걸 쳐다보면서 혼자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온다. 빨리 와라. 사실 전철역에 있는 모든 저 시스템이 똑같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다른 역에는 이렇게 된 것도 있어요. 이게 웃긴 게 이 전철은 불이 들어와요. 그러다가 역에 딱 서면 불이 꺼집니다. 완전 대박. 네? 이게 저렇게 들어가다가 여기 딱 쓰잖아요? 불이 딱 꺼져요. 이거 누가 만들었냐? 옛날에 그 노란 불을 기다리던 사람이 그 마음에서 만든 걸까 말이야. 야, 이거 불러주면 좋지 않을까? 이래가지고 넣은 거야. 근데 솔직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시스템과 앞에서 본 시스템이 기술적으로 차이가 있을까요? 기술은 똑같아요. 단지 열차를 빨간색으로 할 거냐, 흰색으로 할 거냐, 불을 들어오게 할 거냐, 안 들어오게 할 거냐. 어떤 전철역에 가면요. 이게 여기 4개인 것도 있어요. 여기 4개인 것도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뭔가 하면 기술적으로는 다 똑같은데 사람들한테 어떤 심리 경험을 하게 만들어줄 거냐를 결국은 뭐가 결정을 해요? 소프트웨어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하드웨어는 똑같아요. 여러분들 멀리 안 가도 돼요. 이런 거 비슷한 거. 인간의 경험을 결정하고 있는 거 여러분 날마다 보는 거 있어요. 그게 뭐냐?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컴퓨터에서 파일 같은 거 다운받으면 이렇게 쫙 저 초록색 박아와가지고 커지죠. 네. 저것도 사실은 이런 게 파일을 이제 저장한다, 복사한다 뭐 이렇게 되면 복사하는 프로그램이랑 별개로 화면에 저걸 보여주는 프로그램을 또 돌려야 되는 거예요. 따로 만드는 거예요. 화면에 이걸 보여주지 않으면 복사를 더 빨리 할 수 있어요. 저장을 더 빨리 할 수 있고. 요즘은 컴퓨터가 빨라서 두 개의 거의 차이가 안 날지도 모르지만. 그런데 옛날에 컴퓨터가 느릴 때도 이거 다 보여줬거든요. 이걸 왜 보여줬냐? 이게 없으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큰 파일을 하나 복사를 하거나 저장을 하려고 클릭을 딱 했어. 근데 컴퓨터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나 하면 귀를 갖다 댑니다. 왜냐 이게 시각적인 정보로 안 오면 이제는 청각적인 정보에 의존해요. 네, 윙 소리가 나거든요. 안 죽었는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내가 클릭을 했는데 이 컴퓨터가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왜 하필 이 초록색 반은 계속 커지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한가한 인간이 너무 많아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무슨 바쁜 일을 할 때 뭐 하나 저장하라 복사하라 탁 눌러놓고 막 일을 하다 보면 다 됐네? 이러고서 가서 하면 되죠. 근데 이렇게 바쁘게 사는 인간이 세상에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복사하라고 눌러놓고 나면 그걸 보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복사 중 이렇게 나오면 심심한 거예요, 이게. 이게 뭐 복사가 얼마나 된 걸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초록색 바가 점점 커가는 걸 보면서 좀 덜 지루해 하라는 거예요. 옛날에 컴퓨터가 더 빨라서 빨리 복사되고 빨리 저장되는 거를 만들 필요가 있을 때는 하드웨어가 중요했어요. 이제는 기술력이 그걸 넘어서 버렸어요. 여러분들 중에 몇백만 원짜리 컴퓨터를 사건 몇십만 원짜리 컴퓨터를 사건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거의 차이가 없어요. 이런 시대에서 돈을 더 들이는 걸 어디다 들이나 하면 바로 소프트웨어에다 돈을 들이는 거예요. 왜냐? 이제 하드웨어가 인간의 경험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인간의 경험을 결정하는 시대로 온 거예요. 그걸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정확히 알고 이용한 사람이 누구냐? 스티브 잡스예요. 잡스. 여러분들 스티브 잡스가 만든 광고를 보면 알 수 있어요. Now we can watch a newspaper, listen to a magazine, and see a phone call. Now we can take a classroom anywhere and touch the stars. 이게 아이패드 2가 나왔을 때 만든 광고예요. 근데 거의 다가 인간의 경험에 대한 거예요. Watch, listen, touch, see. 이 사람은 이 기계를 만들면서 사람들이 어떤 경험을 할까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저런 광고가 나와요. 더 무서운 건 뭔가 하면 네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거를 뛰어넘는 경험을 하게 해줄게라는 거예요. 신문을 읽는 게 아니라 듣고요. 전화를 듣는 게 아니라 보고, 별을 보는 게 아니라 만지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저 때 만든 광고가 뭔지 아세요? 더 빠르다, 세다, 크다 이딴 걸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Fast Follow. 왜 만들어야 되는지를 몰라요. 왜 만들어야 되냐? 사람이 원하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애플이나 이런 데 아이폰 이런 거에는 팬이 생겨요. 그거야 사야 되겠다. 막 거기 줄 서고 매달리고 막 이런 사람. 근데 우리나라 제품에는 그런 걸 안 매달려요. 왜냐? 그냥 왜 만들어야 되는지를 모르는데 저쪽에서 만든 거 잘 되는 거 더 세고 크게 만든다는 생각이에요. 그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를 우리가 얘기해 보면 뭔가 하면은 물건의 착각이에요. 사람들이 자꾸 물건을 산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최근에 TV 산 적 있으시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TV 사셨어요? DVD 몇 인치짜리? 꽤 큰 거. 60인치. 60인치. 많이 벌었네. 많이 벌어요. 요새 매장 가가지고 60인치짜리 TV 이런 거 보면요. 진짜 멋있어요. TV가 꺼져 있어도 멋있어요. 그냥 작품 자체 같아요. 기가 막힌 디자인을 해서 만들어놔요. 돈도 꽤 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돈도 좀 주고 뭐 그래요. 그거 집에 딱 배달 와가지고 벽에 걸어놓잖아요. 그럼 보면 뿌듯해요. 당연하죠. 기가 막혀요. 돈이 들어갔는데 기가 막혀야 되는 거예요. 뭐 밥 먹다가 쳐다봐도 죽인다. 밤에 화장실 갔다가 나오다가 이야 죽인다. 그런 거 있을 거야. 근데 그 켜지지도 않은 TV를 보고 감탄하는 거 3일 이상 하시면 병원에 가보셔야지 돼요. 3일 딱 지나면 꺼진 TV는 보고 절대 감탄 안 합니다. 다 켜졌을 때만 감탄해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TV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TV가 가져다 줄 경험을 원했던 거지 TV를 가지고 싶어한 사람은 없어요. 예? 인간은 물건을 살려 그러지 않아요. 물건이 가져다 줄 경험이 필요한 거지. 근데 문제는 그 경험을 반드시 그 물건에서 얻어야 될 이유가 없다 그러면 이 물건은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왜 소프트웨어가 지금 필요하다 그러냐? 하드웨어에서는 차이가 안 나요. 여러분들 20, 30년 전만 해도 중국 TV, 한국 TV, 미국 TV 뭐 이런 거 갖다 놓고 구분하라 그러면 사람들 화면만 봐도 구분할 수 있었어요. 야 이건 중국 거다 야 이러면서. 근데 요즘 여러분들 메이커 다 가리고 화면만 보여주고 중국 거, 일본 거, 한국 거 구분하라 그러면 여러분 구분 못해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인간의 경험의 차이가 기계에서 안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기술에서 안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뭐에 지금 열망해요? 소프트웨어다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동안 기계를 잘 만들면 잘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기술과 기계에서 인간의 경험의 차이가 안 나와요. 인간의 경험의 차이가 더 이상 기술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인 거예요.
왜? 그것만 보고 달렸는데 더 좋은 물건 만들면 되나보다 이러고 갔거든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사람들이 갑자기 그게 아닌가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패스트 팔로워로 돈 잘 벌던 회사들이 지금 위기를 맞는 이유가 뭔가 하면 저기 말도 안 되는 나라에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옛날에 패스트 팔로워 할 때는 서양 사회에서 미국이나 이런 데서 보면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사회였을지도 몰라요. 나라에서. 거기서 싸게 들어오는 게 자기네들 일자리 없애고 뭐 난리가 났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나라에서 만들어 온 게 품질이 안 좋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이제는 품질의 차이도 안 나버리면 이제 이건 어디서 어떻게 갈 거냐의 문제. 어떻게 보면 가성비가 좋은 아주 저렴한 제품을 국민의 대부분이 쓰고 아주 최상위 브랜드. 그러니까 이거는 왜 저걸 사야 되는지 사람들이 이해는 없어요. 현실적인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실용적인 이유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거를 갖고 있다는 자체가 주는 경험이 너무나 센 거. 이 두 개만 살아남는 시스템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1위 하는 회사들은 엄청나게 돈을 벌고요. 그다음에 전 세계에서 못 사는 그런 나라에서 합리적인 제품을 왕창 싸서 세상에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서 기술력에서는 별 차이가 안 나고 브랜드는 없는 나라들은 제품들은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왜 대기업만 먹고 사냐고요? 국민이 대기업 제품 안 사면 돼요. 황당하죠, 그렇죠? 이 뭔 소리야? 대기업이 가장 합리적인 제품 만들고 있는데 바로 그거예요. 대기업이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글로벌리제이션이라 그래가지고 전 세계가 하나로 묶이면 여행도 가고 서로 많은 걸 알게 되고 더 못하던 걸 할 수 있게 된 줄 알았죠? 맞아요. 여러분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합리적인 제품을 살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 그거보다 떨어지는 국산품이 팔릴까요? 왜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거든요. 합리성 하나, 가성비 최고만 살아남는 사회가 있다. 그걸 막아주는 게 아까 전에 얘기한 종교 가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결혼식 때 흰색 웨딩드레스 왜 입어요? 가장 예뻐서? 솔직히 더 예쁜 옷 있어요. 그렇죠. 에?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걸 입어야 돼요. 옛날에는 한복 입었잖아요. 이제 정통 그거. 여러분들 요즘 보면은 가끔 텔레비전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결혼식을 못 올린 사람들 다시 해주는데 전부 다 많은 얘기들이 흰색 웨딩드레스를 못 입은 게 한이 된다. 근데 아무도 그 한복 안 입은 거 안 된다고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거는 실용성이 하나도 없어도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저건 입어봐야 되겠다. 저거는 입어야 된다는 가치를 보여요. 실용적인 가치를 이기는 상징성이 있어야지 그걸 갖고 있는 수많은 사람이 먹고 살 수 있어요. 그게 전혀 없고 전부 다 현실적인 것만 하진다. 예를 들어서 요즘은 VR이라고 저도 이거 하나 있어요. 되게 어지러워요. 근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봤더니 막 이러고 막 혼자 이러고 돌아다녀요. 마루에서 막. 그리고 좀 있으면 우리 아들이 또 그러고 다녀요. 끼고 이러고 다녀요. 그래서 되게 신기해요. 가상현실이다. 제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본 가장 진짜 같은 가상현실은 바로 이거예요. 저 아빠 진짜 잘해요. 그렇잖아요? 이게 뭐예요? 가상현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극장이나 놀이동산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앉아있을 때 의자 움직이고 나오고 이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다만 그건 누가 해요? 모르는 아저씨가 하지만 이건 아빠가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가서 여러분들이 진짜 기억에 남을 건 뭐냐면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한 가상현실은 1년 후에는 구식이 돼서 기억이 안 남을 거고요. 그 1년 뒤에 하는 가상현실 때문에 1년 뒤에 한 거는 기억에도 남지 않을 거고요. 여러분이 유일한 여러분에 남는 가상현실은요. 여러분이 아마 태어나서 처음 해본 가상현실 정도? 그리고 어쩌면 아버지가 해준 거, 아버지랑 같이 갔던 거.